우리가 가르쳤다고 믿었던 음식이 우리를 놀라게 했다. 우리는 한국 치킨을 흉내라고 불렀다. 한국 치킨이요? 그거 결국 KFC 따라한 거 아닙니까? 2019년 뉴욕 맨해튼, 미국 최대 푸드 컨소시엄 회의실. 한 임원의 말에 20명의 미국인 참석자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시장 분석 결과 한국식 치킨은 미국 프라이드 치킨의 변형에 불과합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 그건 우리 남부 스타일이 이미 100년 전에 완성한 기법입니다. 자료에는 명확했다. 미국 프라이드 치킨 시장 규모 250억 달러. KFC, 포파이즈, 칙-필-A. 글로벌 브랜드들이 즐비했다. 반면 한국, 인구 5천만의 작은 시장. 국제적 인지도 전무했다. 그런데 이상한 보고가 올라왔다. LA 한인타운에서 시작된 작은 치킨집 하나가 맨해튼 한복판에 2호점을 냈는데 오픈 첫날부터 3시간 대기줄이 생겼다는 것이다. 단순한 호기심이겠죠. 일주일이면 잠잠해질 겁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줄은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늘어났다. 회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우리가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요? 그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미국이 세계에 전파했다고 믿었던 프라이드 치킨. 그런데 지금 뉴욕 한복판에서 한국의 치킨 앞에 미국인들이 줄을 서고 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나는 존 매튜스. 뉴욕 최대 스포츠 경기장의 식음료 운영을 총괄하는 담당자다. 20년 넘게 이 업계에 있었다. 핫도그, 햄버거, 프라이드 치킨. 미국인들이 사랑하는 음식이라면 뭐든 다뤄봤다. 특히 프라이드 치킨은 내 전문 분야였다. KFC와 계약을 맺고 포파이즈를 경기장에 들여왔으며 지역 브랜드들과도 수없이 협업했다. 그래서 나는 알고 있었다. 프라이드 치킨의 원조는 미국이라는 것을. 남부의 흑인 할머니들이 개발한 이 조리법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어떤 나라도 미국의 프라이드 치킨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것을. 2019년 가을, 내 책상 위로 한 장의 보고서가 올라왔다. 코리안 프라이드 치컨, 맨해튼 진출 성공. 나는 피식 웃었다. 또 하나의 아시아 패스트푸드가 도전하는구나. 보고서를 대충 훑어봤다. LA에서 시작된 한국 치킨 브랜드. 이름도 생소했다. 뭐 한인 커뮤니티에서 잘 나가다가 맨해튼에 욕심낸 케이스겠지. 한 달이면 조용해지겠네. 그렇게 치부하고 서랍에 넣어뒀다. 그런데 2주 후 같은 부서 동료 마크가 내 자리로 찾아왔다. 존, 이거 봤어? 그가 핸드폰을 내밀었다. SNS 피드였다. 맨해튼 32번가 한 치킨집 앞에 길게 늘어선 사람들. 주말이라 그런 거겠지. 아니야. 이게 평일 저녁 7시 사진이야. 그것도 화요일. 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화요일 저녁에 치킨 사 먹으려고 줄을 선다고? 말이 안 됐다. 유행이겠지. 요즘 SNS 때문에 그런 거 많잖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벌써 3주째야. 3주. 나는 보고서를 다시 꺼내 읽기 시작했다. 이번엔 제대로. 매장명 BB. 큐치컨 이하 BBQ. 오픈일 2019년 9월 15일. 위치 맨해튼 32번가 코리아타운. 일평균 판매량 약 8,000일 0피스 추정. 주 고객층 2030대. 비한인 비율 70% 이상. 비한인 비율 70%? 이건 예상 밖이었다. 보통 에스닉 푸드는 자국민 커뮤니티가 주 고객이다. 그런데 한국인이 아닌 미국인들이 그것도 뉴욕 맨해튼에서 한국 치킨을 먹기 위해 줄을 선다. 뭔가 다른 게 있나? 나는 궁금해졌다. 그날 저녁 퇴근길에 일부러 32번가로 향했다. 오후 6시 30분. 아직 피크 타임도 아닌데 이미 15명 정도가 줄을 서 있었다. 백인, 흑인, 히스패닉. 다양한 인종이 섞여 있었다. 나도 줄 끝에 섰다. 앞에 선 흑인 청년이 친구와 대화하고 있었다. 야, 이거 진짜 맛있어. 지난주에 먹어봤는데 KFC랑은 차원이 달라.
그래. 근데 왜 이렇게 비싸? 16달러면 포파이즈에서 세트 2개 먹겠다. 먹어보면 알아. 가격값 한다니까. 나는 귀가 솔깃했다. KFC랑 차원이 다르다. 20분을 기다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메뉴판을 보니 처음 보는 이름들이 가득했다. 골던 프라이드 치컨 골든 후라이드, 크리스피 프라이드 치컨 크리스피, 소이 갈릭 간장 마늘, 스파이시 매운맛. 추천 메뉴가 뭔가요? 직원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처음이시면 하프앤하프 추천드려요. 소이 갈릭 하프, 스파이시 하프로요. 그걸로 주세요. 주문하고 10분을 기다렸다. 그리고 내 앞에 놓인 치킨을 봤을 때 나는 잠시 멈칫했다. 색깔이 달랐다. KFC의 황금빛도 아니고 포파이즈의 붉은빛도 아니었다. 한쪽은 윤기나는 갈색, 다른 한쪽은 선명한 붉은색. 이게 치킨? 젓가락이 함께 나왔다. 미국에서 치킨을 젓가락으로 먹는다고? 이상했지만 일단 하나 집어들었다. 한 입 베어 물었다. 크런치. 그 소리부터 달랐다. 바삭함이 다른 차원이었다. KFC의 두툼한 튀김옷도 아니고 포파이즈의 거친 크러스트도 아니었다. 얇지만 단단하고 바삭하면서도 부서지지 않는 식감. 그리고 안쪽 닭고기는 이게 대체 촉촉했다. 아니, 촉촉한 정도가 아니라 육즙이 살아있었다. 나는 평생 프라이드 치킨을 다뤄왔다. 그런데 이런 식감은 처음이었다. 서둘러 간장 마늘 맛을 집어들었다. 입에 넣는 순간 달콤하면서도 짭조름한 맛이 혀를 감쌌다. 마늘 향이 진하게 퍼지면서도 느끼하지 않았다. 이건 뭐지? 나는 치킨을 내려놓고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다. 20년 동안 프라이드 치킨을 다뤄왔다. 자신 있었다. 미국 치킨이 최고라고 믿었다. 그런데 지금 내 앞에 놓인 이 한국 치킨은 완전히 다른 음식이었다. 다음 날 나는 사무실로 출근하자마자 보고서를 다시 꺼냈다. 그리고 더 자세한 자료를 요청했다. 한국 치킨 브랜드들, 미국 내 확장 현황 분석해줘. 일주일 후 50페이지짜리 보고서가 올라왔다. 읽으면 읽을수록 나는 충격에 빠졌다. 한국 치킨 브랜드, 미국 내 현황 2019년 기준. BBQ 치컨 LA, 뉴욕, 시카고 등 15개 매장 운영. BONCHON 미 전역 100개 이상 매장 2002년 뉴욕 진출. KYOCHON LA, 뉴욕 등 주요 도시 진출. 연평균 성장률 약 25% 미국 평균 3%의 8배. 한국 치킨이 이미 미국에 이렇게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고객 반응이었다. 옐프 평점 평균 4.5점, KFC 3.2점, 포파이즈 3.8점. 구글 리뷰 주요 키워드. 완전히 다른 차원. 미국 치킨이랑 비교 불가. 한 번 먹으면 KFC는 못 먹음. 왜 이제야 알았을까? 나는 보고서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평생 미국 프라이드 치킨이 원조라고 믿었다. 한국 치킨은 그저 KFC를 흉내낸 아류작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소비자들은 한국 치킨 앞에 줄을 서고 있다. 내가 뭘 놓쳤지? 그 질문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로부터 일주일. 나는 매일 퇴근길에 32번가를 지나쳤다. 관찰이었다. 시장 조사라고 해야 할까? 그 치킨집 앞 풍경을 매일 확인했다. 월요일 저녁 7시 12명 대기. 화요일 저녁 6시 18명 대기. 수요일 저녁 8시 9명 대기. 목요일 저녁 6시 30분 23명 대기. 줄은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패턴이 생겼다. 점심시간 12시 1시, 저녁시간 6시 8시. 정확히 식사 시간대마다 줄이 만들어졌다. 이건 일시적 유행이 아니었다. 금요일 나는 의도적으로 점심시간에 방문했다. 오후 12시 15분. 줄은 이미 30명을 넘어서고 있었다. 놀라운 건 직장인들이었다. 정장을 입은 금융권 직원들, 캐주얼한 차림의 IT 회사원들, 심지어 간호복을 입은 의료진까지. 이 사람들이 점심시간에 30분씩 기다려가며 치킨을 먹는다고?
나는 줄 옆에 서서 사람들을 관찰했다. 한 백인 여성이 친구와 대화하고 있었다. 너 이거 중독성 있어. 나 이번 주에만 벌써 3번째야. 진짜? 그렇게 맛있어? KFC는 이제 못 먹겠더라. 느끼해서. 뒤쪽에선 히스패닉 남성 2명이 메뉴판을 보며 고민하고 있었다. 야, 소이 갈릭이 뭐야? 간장 소스래. 달달한 거. 나는 스파이시가 더 맛있던데. 둘 다 시켜? 당연하지. 나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한 가지를 깨달았다. 이 사람들은 궁금해서 오는 게 아니었다. 맛있어서 다시 오는 거였다. 주말, 나는 아내와 함께 다시 그 치킨집을 찾았다. 토요일 저녁 7시. 줄은 40명이 넘었다. 여보, 우리 그냥 다른 데 갈까? 아내가 난색을 표했다. 당연했다. 주말 저녁에 40분을 기다려야 한다니.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꼭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우리는 줄 끝에 섰다. 앞쪽에 젊은 커플이 있었다. 남자는 한국인처럼 보였고 여자는 백인이었다. 베이브, 넌 처음이지? 진짜 맛있어. 그래. 근데 왜 이렇게 줄이 길어? 맛있으니까. 뉴욕에 이런 치킨 없어. 35분을 기다려 드디어 주문했다. 이번엔 다양하게 시켰다. 어리저널, 소이 갈릭, 스파이시, 그리고 GALBI 갈비맛. 테이블에 앉아 치킨을 펼쳤을 때 아내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여보, 이거 정말 예쁘다. 맞았다. KFC나 포파이즈의 투박한 비주얼과 달리 이 치킨은 비주얼부터 달랐다. 윤기가 흘렀고 정갈했다. 아내가 간장 마늘 맛을 집어 한 입 베어 물었다. 오. 그녀는 말없이 연달아 2조각을 더 먹었다. 맛있어? 맛있어. 아니, 맛있다는 표현이 부족한데? 이거 진짜 다르네. 나는 갈비 맛을 집어들었다. 달콤한 갈비 소스 향이 코끝을 자극했다. 한 입 베어 물자 부드러운 육질과 함께 소스가 입안 가득 퍼졌다. 이건 치킨이 아니라 요리야. 나는 중얼거렸다.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맞아. 이건 패스트푸드가 아니야. 제대로 만든 음식이야. 우리는 거의 말없이 치킨을 다 먹었다. 그리고 매장을 나서면서 아내가 물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올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당연하지. 월요일 아침, 나는 팀 미팅을 소집했다. 한국 치킨에 대해 얘기 좀 해보자. 5명의 팀원들이 나를 바라봤다. 존, 그 한인 치킨집 말하는 거야? 그래. 너희 중에 먹어본 사람? 3명이 손을 들었다. 어땠어? 한 팀원이 대답했다. 솔직히 중독성 있어요. 저도 이번 달에만 4번 갔어요. 4번? 네. 처음엔 호기심이었는데 먹고 나니까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다른 팀원이 거들었다. 저는 BONCHON이라는 데를 갔는데 거기도 비슷해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나는 화이트보드에 적기 시작했다. 한국 치킨의 특징 현장 관찰 기준. 1. 대기 시간 평균 2040분 고객들이 기꺼이 기다림. 2. 재방문율 높음 주변 증언 다수. 3. 비한인 고객 비율 70% 이상. 4. 가격대 높음 달러 1620g에도 불구하고 판매량 유지. 5. SNS 입소문 활발.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야. 나는 팀원들을 바라봤다. 맨해튼 한복판에서 평일 점심시간에 30분씩 줄 서서 먹는 음식은 많지 않아. 그런데 한국 치킨은 그걸 해내고 있어. 팀원 한 명이 물었다. 그럼 우리도 도입을 고려하는 거예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아직은 모르겠어. 하지만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 회의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는 각종 보고서와 계약서가 쌓여 있었다. KFC, 포파이즈, 칙-필-A. 미국의 거대 브랜드들. 그런데 지금 맨해튼 한복판에서는 이름도 생소한 한국 치킨 브랜드 앞에 뉴요커들이 줄을 서고 있다. 대체 뭐가 다른 거지? 나는 컴퓨터를 켜고 검색을 시작했다. 코리안 프라이드 치컨,
What makes it different? 수많은 기사와 리뷰가 쏟아졌다. 그중 하나를 클릭했다. Why Korean Fried Chicken is taking over America? 더 뉴요크 타임즈 2019. 기사를 읽으며 나는 점점 더 놀라기 시작했다. 더블 프라이잉 테크니크 이중 튀김 기법. 신 언드 크리스피 코팅 얇고 바삭한 튀김옷. 베리어스 플레이버즈 비안드 트러디셔널 프라이드 치컨 전통 프라이드 치킨을 넘어선 다양한 맛. 이중 튀김.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미국에서는 비용과 시간 문제로 이중 튀김을 하지 않는다. 한번 튀겨서 바로 내놓는 게 효율적이니까. 그런데 한국은 2번 튀긴다고? 왜? 궁금증이 폭발했다. 나는 당장 32번가로 향했다. 오후 3시. 한산한 시간대였다. 나는 카운터로 다가가 직원에게 물었다. 실례지만 주방 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스포츠 경기장 식음료 담당자인데 한국 치킨 조리 과정에 관심이 있어서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매니저를 불렀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 나왔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신가요? 나는 명함을 건넸다. 저는 뉴욕 스포츠 경기장에서 식음료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 치킨에 대해 배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매니저는 명함을 받아들고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주방까지는 어렵지만 조리 과정에 대해서는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 우리는 매장 한쪽에 앉았다.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왜 2번 튀기나요? 매니저가 미소를 지었다. 첫 번째 튀김은 속까지 익히는 거예요.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그럼 닭고기가 부드럽게 익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고온에서 짧게. 겉을 바삭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얇고 바삭한 식감이 나옵니다. 시간이 2배로 걸리잖아요.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매니저는 고개를 저었다. 비효율적이죠. 하지만 그게 맛의 차이를 만듭니다. 미국 치킨은 한 번에 튀겨서 빠르게 내보내죠. 그래서 튀김옷이 두껍고 기름지고 속은 퍽퍽해요. 나는 할 말이 없었다. 정확한 지적이었다. 한국에서는 치킨이 패스트푸드가 아니에요. 매니저가 말을 이었다. 제대로 만든 음식이죠. 시간이 걸려도 비용이 들어도 맛이 우선이에요. 그게 한국식인가요? 네. 한국 사람들은 음식에 타협하지 않아요. 특히 치킨은 더 그렇죠. 나는 빈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그럼 소스는요? 간장, 마늘, 매운맛, 갈비. 이런 건 어디서 나온 거죠? 매니저의 눈빛이 반짝였다. 그건 한국 치킨의 진짜 차별점이에요. 미국 치킨은 튀김옷이 전부잖아요. 소스가 있어도 단순하죠. 버팔로 BBQ 정도. 맞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치킨은 캠퍼스고 소스가 그림이에요. 간장, 마늘은 한국 전통 양념을 현대화한 거고 매운맛은 한국의 고추장 문화에서 나온 거죠. 갈비는 한국식 갈비 양념을 치킨에 적용한 겁니다.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치킨을 캠퍼스로 본다고요? 네. 그래서 한국에는 치킨 브랜드가 수백 개예요. 각자 다른 소스, 다른 조리법, 다른 철학으로 경쟁하죠. 매니저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미국은 치킨을 표준화했어요. KFC든 포파이즈든 맛이 거의 비슷하죠. 하지만 한국은 다양화했어요. 그게 우리의 강점입니다. 나는 매장을 나서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뉴욕 한복판에서 줄이 생긴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았다. 사람들은 단순히 새로운 치킨을 먹으러 온 게 아니었다. 더 나은 치킨을 먹으러 온 거였다.